미래와 희망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발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패드의 중대한 결정에 대해 분석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줄을 조이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연준은 2025년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 QT 프로그램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용어 변경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짓눌렀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역사적인 정책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양적 긴축 종료라는 결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2026년 우리의 자산 관리와 한국 경제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준의 발표는 두 가지 핵심 조치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양적 긴축 QT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치가 함께 나왔다는 것은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정책의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 및 안정화로 공식적으로 틀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양적 긴축 QT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코로나 팬데믹 시절 연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이것을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리자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연준은 이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긴축 QT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이미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강력한 긴축 정책이었습니다. 연준은 이 QT 프로그램을 통해 한때 9조 달러에 육박했던 거대한 자산, 대차대조표 규모를 약 2.2조에서 2.4조 달러가량 줄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을 시장에서 흡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금리와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연준이 이 돈 회수 작업을 이제 그만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왜 이 시점에 양적 긴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입니다. 연준은 그동안 넘쳐나는 수준의 돈을 충분한 수준, 즉 적정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신호를 보니 그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단기자금 시장,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금리가 오르는 등 시장에 돈이 너무 마르고 있다는 신호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연준은 자칫 잘못하면 2019년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돈줄 조이기를 멈춘 것입니다. 둘째,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위험의 균형이 이동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적이었지만 이제는 고용 악화 및 경기 침체라는 적을 더 경계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최근 몇 달간 고용 관련 지표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연준은 무리하게 긴축을 이어가다간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리 인하와 QT 종료는 바로 이 일자리 지키기와 경기 방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준은 단순히 QT를 멈추는 것, 자산 규모 동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월 1일 이후 보유한 자산의 질적 구성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은 그동안 사들였던 모기지 담보증권, MBS의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돌아오면 이 돈을 더 이상 없애지 않고 긴축하지 않고 미국 국채단기물을 사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준의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안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이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첫째, 미국 국채 시장에 거대한 손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돈을 회수해가던 연준이 이제 매달 만기되는 MBS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꾸준히 사주는 안정적인 큰손 구매자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국채 발행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고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채권 가격이 안정되고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노동시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돌리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고용시장입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저학력, 노동자나 특정 계층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 중대한 정책 변화가 대한민국, 우리 구독자분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한국은행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긴축을 유지하면서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와 QT 종료라는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국내 대출 이자 부담 완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달러 강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돈줄을 조일 때는 달러 가치가 치솟았지만 이제 돈줄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부담이 줄어들어 국내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주식 등 위험 자산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금리가 낮아진다는 신호는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호재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폭발적인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난 2~3년간 시장을 짓눌렀던 유동성 부족이라는 가장 큰 족쇄가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와 희망 TV는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QT 종료와 금리 인하라는 소식에 시장이 환호할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은 여기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남겼습니다. 그는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사전에 정해진 경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일단 안정화를 위한 것이지 과거처럼 제로 금리로 달려가는 무제한 완화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연준 내부에서도 다음 정책 방향을 두고 강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표 직후 시장은 잠시 혼란을 겪었습니다. 완화 신호에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추가 인하는 불확실하다는 파월의 말에 금리가 잠시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연준의 QT 종료 선언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시대가 끝나고 경제 안정화와 유동성 관리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 단기화, 대차대조표, 장기 유동성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모두 동원해 다가올지 모를 경제적 역풍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미래와 희망 TV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연준의 정책 우선순위는 오직 물가에서 물가와 고용, 성장의 균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2026년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거대한 긴축의 압력에 눌려있지 않게 됐습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가장 큰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기회를 찾아 나갈 것인지 미래와 희망 TV가 계속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